제가 보통 제 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몸이 이래도 제가 20대에는 몸무게가 42kg.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으신데 제가 뭐 계속 42kg는 아니었고 딱 3년만. 네, 3년만 45kg였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도 이 결혼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8평부터 시작을 했어요. 8평. 8평. 결혼을 딱 하려고 봤더니 이 남자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돼. 귀엽잖아요. 귀여워서 제가 그랬죠. 자기는 그냥 맨몸으로 와라. 그랬더니 진짜 몸만 들고 왔어요. 근데 아무튼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가 생겨서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15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5평 살아보셨어요? 아유, 왜 15평은 너무 좁은가요? 15평을 탁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바로 이사를 갔어요. 23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뭐 숨바꼭질이고 자시고 없어요. 나와! 다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서 저희 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고 그들 저희가 32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 살림살이 많이 늘었죠? 왜 이렇게 늘었는가? 그때 맨몸으로 왔던 저희 남편은 이때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건 다 누나 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저희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저희 큰아이 또 그 밑에 둘째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막 겨털 나고 수염이 나고 그럼 막 덤비고 서로 다투고 이러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넓은 집으로 갔어요. 48평으로 이사 갔습니다. 전세로 딱 갔는데 전세거나 말거나 48평 살아보셨어요? 이야, 제가 살아봤는데 엄청나게 넓어요. 어느 정도로 넓으냐? 안방에서 마루 화장실까지 가려면 중간에 밥을 묵고 가야 돼. 야, 이게 무지무지 넓더라고요. 저는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8층이죠, 확장했죠. 그래도 거기가 너무 좋았지만 주인이 나가래요.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고 급하게 알아봤더니 딱 한 채가 났더라고요. 53평이. 이야, 월세 그건. 월세. 거기에 살아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53평 살잖아요. 집에서 길을 잃어. 집이 너무 넓은 거예요. 막 너무 넓어서 길을 잃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25평으로 다시 왔어요. 큰 집에 있던 살림이 다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집이 좁겠어요. 짬날 집에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입구부터 막 요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들 제가 처음 시작했던 8평처럼 태어나서 15평처럼 아동기를 보내고 23평처럼 청소년기를 통과해서 32평처럼 우리는 청년기를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48평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의 중년기는 시작이 되었고 아마 내 중년기는 53평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했을 거고 그리고 수축의 시기라고 하는 노년기는 25평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부터 해서 중년기 53평처럼 살아갈 꿈을 가지고 있던 중년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중간에 한번 혹시 털썩 무너지더라도 괜찮아요. 왜? 아직 젊으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미국의 로아 칸이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에 있는 노인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가지 요소가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질병 없고 그리고 장애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다. 우리 이용료 씨. 네. 네. 왜 놀라세요? 네. 혹시 혈압 있으세요? 혈압? 혈압 그런 거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질병은 때가 되면 우리를 의사와 관계없이 찾아오고 우리의 장애는 우리의 상관없이 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 목줄을 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행복하게 늙어간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질병, 이런 신체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정신도 좀 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성공적 노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적극적 인생 참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나온 연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연구는 미쿡의 연구예요. 미쿡.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성공적으로 늙고 행복하게 늙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번째 요소가 나왔어요.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그 얘기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모 자식 관계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중대한 과업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편치 않네요. 어려움이 많으신가 봐요. 작년에 저희 애 아빠가 저희 딸 탁 앉히고 저희 아들 딱 앉히더니 저희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나, 너는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지가 어떤지 아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딸이 대답해요. 네. 꼭 이렇게 대답해요. 조금 있더니 저희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이나,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야, 지금 뭐 웃고 계시지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아서 심장이 갈비뼈 밖으로 튀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아들의 답변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작년에 중2였잖아요. 중2병이라고 아세요? 김정은도 못 내려온다는 중2병. 네, 저희 아들이 지 아버지 질문이 딱 끝나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쓱 쳐다보더니 얘가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랑요. 야, 이게 죽으려고. 저희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 유언장을 매번 다시 씁니다. 작년 하반기 유언장에 그 자식 이름은 뺐어요. 뺐는데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부모 노릇인가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내려오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자식들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다 털어 주고도 절대 보상은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마치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온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신화라고 불러요. 이 신화 중에서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를 따로 부모 신화라는 말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신화가 있죠. 가장 첫 번째, 부모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어야 한다. 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그건 걔네 거야.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잘한다면 자식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이미 우리 선생님들 그거 아니야. 왜 이미 당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잔인한 배신자처럼 우리 아이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뿐이죠.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표정을 보니까 우리 집에는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뭐라 그러냐? 엄친아라 그러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보니까 집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엔 엄친아가 있습니다. 엄마 친아들. 네. 핏줄로 승부하는 아들이 있고요. 뭐 하여튼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두 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드물어요. 세 번째 자식이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아프지는 않아. 또 안 아프니까 또 밥은 억수로 처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들이라고 쓰고 식충이라고 읽잖아요. 정말 밥 많이 먹습니다. 최악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최악의 자식은 뭔지 아십니까?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요. 이렇게 네 종류의 자식이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런 숱한 이야기들 중에도 우리는 늘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새끼가 잘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좋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괜찮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든 우리하고도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 커가는 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고 결국은 나는 괜찮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이 네모를 채우랍니다. 그 네모가 바로 무엇인가? 욕망을 채우면 된대요. 미국의
에이브러함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어떻게 인간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해놨죠. 에이브러함 메슬로우 만나보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메슬로우가 뭐라 그랬냐. 모든 인간은 다 욕망이 있고 인간의 욕망은 총 5개의 단계를 갖게 되는데 1단계가 기본적으로는 생리적 욕구라고 불러요. 먹고 자고 싸고 뭐 부부 생활하고 이런 성적인 욕구까지 포함한 거. 2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안정에 대한 욕구예요. 그 바로 위에 3번째 욕구가 소속감의 욕구예요. 이게 있어야 결혼도 하고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3번째 욕구가 채워져서 어딘가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으로서 너무 간절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존경의 욕구라는 게 생겨나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남을 존경하고도 싶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고 괜찮다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좋은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90%의 인간은 이 4번째 욕구, 자기 존경의 욕구, 이걸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만 한가 가만 봤더니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구나. 부모도 사랑받고 싶고 부모도 내 아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고 엄마 잘했어. 아버지 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이리 좀 와봐. 정말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이야기 듣고 싶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2가지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자식들도 욕망이 있구나. 또 하나, 나도 욕망이 있구나. 자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린 뭘 했는가? 사랑한다 말했고 그 입에 밥을 넣어줬고 그 아이가 클 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고 그게 아이의 욕망을 채워주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제는 부모의 욕망을 말할 세상이 되었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기간이 최소한 55년이에요. 이렇게 최소한 55년에서 75년 동안 부모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이 간절한 욕구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 신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신화를 깨고 실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도 말할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2 팔을 벌려서 안아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빈자리가 있어. 나도 사랑이 필요해. 그 빈자리 네가 좀 와줘. 나를 좀 도와줘. 부모지만 나 약하다. 이걸 보여주어야 자식들이 비로소 엄마, 아버지 하고 그 팔을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게 될 겁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가 아니라 엄마 한번 안아주고 아버지 한번 안아달라고 그 팔을 용기를 내어서 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YTN